1. 콜라. 콜라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과 콜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원액에 캐러멜 색소와 여러 첨가물을 넣고 탄산을 더해 만든 탄산음료입니다. 1886년 미국의 약사 J.S. 펜버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발명 당시에는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코카잎 추출 성분과 콜라나무 열매 액기스와 탄산수로 만들어졌습니다. 1880년대에 애리조나주에만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술 대신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펜버턴은 약국의 소다수 판매 진열대에서 잔당 5센트로 판매했지만 별로 판매량이 좋지 않았고 2년 후 그는 이 청량음료에 대한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단돈 122만 2천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권리를 구매한 사람이 약재상인 아서 캔들러입니다. 아서 캔들러는 이 청량음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존 펜버튼의 전 동업자였던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1892년에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캔들러의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판매는 급증하였고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청량음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1919년 캔들러가 1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공모전을 벌였는데 여기에 응모한 유리병 공장의 직원 루드가 디자인한 것이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군수물자로 채택되어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게 됩니다. 당시 상당수 작전 지역에선 정제한 물맛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진주하는 곳마다 식수 대용품으로 콜라를 자주 마셨죠. 당분과 수분 보급 외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병사들의 피로를 약간이나마 덜어내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대량의 콜라가 보급되며 현지인들에게도 소개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미군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지역에선 당시 미군들이 버린 콜라병들이 전후에도 종종 보일 정도였다고 하니 그 보급량이 얼마 정도였는지 알만합니다. 전 세계 보급된 콜라 중 상당히 이례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보급량에 있어서 코카콜라가 항상 앞서가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러시아는 예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코카콜라 맛을 보고는 아주 맛은 있지만 자본주의의 찌꺼기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콜라의 수입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 펩시콜라의 소련 진출이 허가되면서 이때부터 소련 인민들도 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펩시콜라의 소련에서 인기는 절대적이라서 사람들끼리 모임이라도 하려고 가게나 식당에 가면 꼭 펩시를 시켜 마시는 것을 관습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영향으로 러시아에서만큼은 펩시가 코카를 이긴다고 합니다. 2. 사이다. 원래 사이다는 사과주 아니면 사과 주스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사이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개화기에는 사이다는 사과즙에 위스키를 넣고 탄산을 주입한 술을 뜻했지만 일제강점기부터는 무알콜 탄산 음료를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강한 탄산과 낮은 도수의 사과 음료 같은 사과술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의미가 변해서 사이다는 탄산이 있는 과일맛 음료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수이타가 한국으로 전해지며 콩글리시인 사이다로 편입된 것이죠. 레몬이나 라임향이 들어간 물건은 시트론이라는 별개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점차 발음이 쉬운 사이다로 싸잡혀 부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사이다로 통일되었다고 하죠. 한국과 일본에서 사이다는 술과 관련 없는 탄산 음료를 가리킵니다. 대부분 색소를 첨가하지 않아 탄산수같이 무색 투명하며 이중 한국에서는 사이다라 하면 칠성사이다처럼 레몬, 라임 맛이 나는 걸 가리키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곳에서 사이다라고 하면 사과 발효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가면 음식 주문할 때 사이다라고 주문하면 전혀 다른 사과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이다 같은 착향 탄산음료는 주로 소다라고 부릅니다. 탄산음료 전체를 부를 때는 소프트 드링크라고 부릅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레모네이드라고 부르고 있죠. 3. 판타. 코카콜라에서 발매하고 있는 과일맛 탄산음료의 총칭, 독일에서 개발했으며 194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만든 음료 브랜드입니다. 1939년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는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가 매우 나빴습니다. 실업자 구제 정책 중 하나로 공장의 건설을 많이 추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코카콜라 생산시설이었죠.
독일에서도 콜라는 곧 대중적인 음료가 되어 히틀러 또한 종종 마시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독 관계가 단절되자 미국은 독일에 경제 제재를 시행했고 미국에서 수입되던 코카콜라 시럽의 수입도 중단되어 독일의 코카콜라 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가 됩니다. 당시 독일 코카콜라 지사장이었던 막스 카이트는 중립국인 스위스를 통해 콜라 시럽을 들여오는 방법도 모색해 보았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독자적으로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환타였죠. 당시 개발 기록에 따르면 유장, 즉 사과주를 빚고 남은 사과 섬유질, 과일즙, 첨체당으로 음료를 만들고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해 환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미국 군인들이 콜라를 좋아했듯이 독일 군인들도 환타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독일 국민들도 환타를 매우 좋아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독일 국민들이 환타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환타를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 말기에 독일의 물자 부족이 심화되어 수프나 스튜 같은 음식에 넣을 설탕마저 사라지자 대신 환타를 넣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종전 후에 환타 자체는 나치 독일을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하고 워낙에 저질 재료를 긁어모아 만든 음료였기 때문에 단종되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코카콜라의 라이벌인 펩시가 새로운 음료 몇 종을 출시하자 코카콜라에서도 경쟁을 위해 나름대로 인기 있었던 음료 브랜드였던 환타 브랜드를 1955년에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의 이탈리아 지사에서 나폴리에서 자라는 오렌지를 사용해 환타를 만들기 시작했죠. 성분과 제조법이 예전의 환타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현대의 환타는 이 1955년에 이탈리아산 오렌지 환타를 기원으로 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 환타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음료가 되었고 1960년 코카콜라 회사에 정식으로 인수되면서 미국에도 소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환타는 1970, 80년대 대표적인 소녀 스타들이 광고하는 음료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음료가 환타입니다.